저도 뭐 예전에 슬기로 탈구 수술 당연히 해봤고 잘 한다고 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종일 원장님이랑 같이 수술하는 거 한번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슬기로 탈구 수술 안 합니다. 슬개골 자체가 발생률도 굉장히 높고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담하실 때 보호자분들이 어떤 점을 좀 궁금해하세요? 몇 킬로까지 빼야 돼요? 이런 거 많이 그랬죠. 네. 맞아. 왜냐면 지방이 나갈수록 무게가 나갈수록 다리에 무리가 되니까 이상적인 이 친구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이제 강아지는 뭐 BCS라고 해서 사실 눈바디예요. 적정 강아지 체중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민 수의사가 나왔던 요 이제 요거 만지는 거. 네. BCS는 비만편 참고해 주시면은 혹시 또 출연할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보호자님께서 일단 슬개골 탈구돼서 많은 걸 알고 오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검색을 맞아. 진짜 많이 해서 본인이 일단 진단 내고 오세요. 그렇죠. 브레이크스는 몇 단계일 것 같은데 진짜 맞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을 많이 방문하셨다가 보는데 와요. 일단 보호자님 가서 궁금한 거는 진짜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인가요? 안 해도 되는 케이스인가요?를 가장 궁금해하시죠. 엑스레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촉진을 통해서 종합해서 판단해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슬개골 탈구는 가격 같은 거에서도 되게 좀 천차만별로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호자님들이 좀 궁금해하진 않으시나요? 맞죠. 너무 궁금하시죠? 가격을 너무 대놓고 지금 아니요, 그 좋은 질문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아 진짜? 전화로도 벌써 네,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고 뭐 가격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왜 이렇게 싸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병원은 뭐가 다르길래 다른 병원과 비용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이 병원은 뭐가 다르길래 다른 병원과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가요? 다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맞아. 수술 방식은 어떤 외과 수의사는 교과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엄태훈 수의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슬개골 수술한다면은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갈 거예요. 보통 교과서에 적혀 있는 총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수술 방식을 보통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약간 맞춤이에요. 슬개골 모양에 따라서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얘가 얼만큼 빠졌냐에 따라서 얼마나 짧게, 얼마나 길게. 그러다 보니까 얘도 옷을 만들고 저도 옷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친구는 근데 옷을 만들었는데 옷이 이상하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핏하지 않아. 네. 제가 만들었는데 저는 옷을 되게 핏하게 만들어. 그게 수술 잘한다, 못한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슬개골 수술 너무 쉽다는 외과 수의사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는데 대부분 외과의들이 말하기를 슬개골 수술 너무 어렵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 커스텀하게끔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실 이게 강아지들이 굉장히 작으니까 엄청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홈도 뭐 진짜 미세한 차이로 달라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1mm, 2mm 싸움이라고 말씀드려요. 그쵸. 네, 그래서 1mm, 2mm 때문에 슬개골이 여기 홈에 쏙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도 있고요. 속된 말로 저희가 이제 안대를 쓰고 이제 이렇게 뼈만 만져보더라도 이 정도로 되겠다 정도로 되게 수 있게끔 보통 그렇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요즘에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구나. 이 정도로 되겠다. 너무 많은 질환이다 보니까 네. 모든 수의사가 다 배우는 수술이고 어. 모든 수의사가 쉽게 이제 접근을 하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통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달 좀 하셨나요? 사실 아직 멀었습니다. 예. 오늘도 6개의 다리를 하고 왔지만 이 친구는 이렇구나 저 친구는 저렇구나라는 걸 계속 배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외과 수의사들은 케이스가 깡패라고 해서 케이스가 많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또 배우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멘트는 약간 준비하신 멘트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엄청. 갑자기 사투리를 안 쓰니까 키운다며. 슬개골 탈구는 저는 좀 빨리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은 관절염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십자인대도 많이 파열이 되며 십자인대. 십자인대 약간 운동선수들이 파열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강아지들이 뭘 해가지고 십자인대가 이렇게 파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허벅지뼈랑 정강뼈 사이 이 부분이 십자인대인데 강아지는 십자인대 파열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너무 많이 한 애들 2살, 3살 애들인데도 뭐 비숑 타임 막 와서 갑자기 점프하고 무릎이 팍 하면서 다쳐서 와요. 근데 8살, 9살 되면은 이 십자인대가 계속 텐션에 걸리는 상태예요. 긴장도가 높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점프를 딱 하는 순간
이 십자인대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죠. 오늘도 사실은 슬개골 수술하면서 십자인대 수술 같이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십자인대랑 슬개골 탈구를 동시에 수술을 하신 거예요? 보통 노령견 환자들은 네. 보통 동시에 수술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슬개골 탈구가 막 3단계, 4단계까지 진행이 되면은 십자인대 파열도 같이 올 확률이 높은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하다. 맞아요. 정확해요. 저 잘 배웠나요? 잘 배웠습니다. 예.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다니려고요. 어머, 키운다면서요? 그러니까 3단계, 4단계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십자인대 파열될 확률이 다른 강아지들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슬개골 탈구는 좀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그래서 좋아요. 저는 좀 빠르게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물리적인 문제고 뼈가 빠져 있는 거라서 내가 영양제를 안만 먹어도 뼈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제자리에 빨리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걷는 거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걷는 거랑 빠져서 이런 다리 자세에서 이걸로 5년, 6년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근육도 다 틀어지고 뼈도 다 돌아가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 뼈를 잘라서 다시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슬개골 탈구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다리가 탁탁탁 지금- 튕기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다 뒷다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슬개골 탈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거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슬개골이 완전 허벅지뼈랑 완전 멀리 떨어져 있고 허벅지뼈도 완전 휘어져 있는 거예요. 다리가 뼈를 휘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일반적인 슬개골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탈구되기 때문에 다리뼈를 곱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수술이 될 수도 있겠네요. 훨씬 더 큰 수술이 훨씬 더 큰 수술이고요. 회복도 네.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미루다가 비용만 더 들어가고 환자만 또 고생하다가 이제 나중에 수술하는 것보다 젊고 뼈도 뭐 잘 낫고 관절염 심하지 않을 때 미리 수술해서 그 상태에서 더 진행이 이제는 안 되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아기가 수술을 딱 받았어요. 네. 그럼 보호자님께서 어떤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보호자님께서 관리하실 거는 딱히 없어요. 보양식 주기? 보양식. 안 돼요? 보양식 절대 저는 추천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수술 이것도 하나의 일환데 고생했는데. 네, 고생했다고 무릎 수술해서 고생했다고 네. 할머니분이 고생했다고 그 다음날 도가니탕을 먹이신 거예요. 사람 먹는 도가니탕을 얘 진짜 죽다 살았어요. 진짜요? 먹으면 안 돼? 거기에는 파, 안 양파, 되죠. 온갖 양념에다가 기름진 거 고지방식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 다음날 토를 막 하고 오는 거예요. 어떡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퇴원했을 때 너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는다고 고생했다. 잔치하는 경우 많거든요. 잔치하면은 다시 병원 입원합니다. 그래서 진짜요? 잔치하시면 안 돼요. 사람 먹는 것도 한 잔씩 먹고 뭐 죽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몸에 부담이 덜 되는 음식 소화 잘 되는 것부터 시작하듯이 뭐 영양이 많다고 해서 그게 딱히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관리는 댁에서 많이 하실 건 없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찜질, 그리고 영양제, 그리고 행동 제한. 그러니까 행동 제한의 뜻은 얘를 울타리에 가둬두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천천히 움직여도 되지만 뛰어놀게 한다든지 터그 놀이를 같이 해준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하셔도 안 된다는 거. 요즘은 워낙 재활 도구라 좀 그렇게 잘 되어 있어서 댁에서 어느 정도 좀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요. 네. 그리고 밸런스 볼 막 이런 걸로 네, 애들이 있습니다. 막 균형 잡으면서 달달달 떨면서 막 근육을 강화시킨다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도움은 되는데 도움은 되는데 재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간식으로 받는 유도를 많이 하는데 간식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겠죠? 살이 찌면 또 다리가 아프겠죠? 약간 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어느 정도는 하시되 그걸 전적으로 막 무리하게 이것만 믿고 다 낫겠거니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보호자님들이 뭘 해서 될 게 아니긴 하네요. 뼈가 애초에 탈구된 거다 보니까 막 보조기구나 막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좋아질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겠네요. 마이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걸로 큰 기대를 하시지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호자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나 오시면 많이 물어보시죠. 무릎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많이 시키면 안 되나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중년 남성분들, 저희 아버지
이제 제가 중요한 남성이 되겠죠, 그죠? 슬프긴 한데 쓸개골이 안 좋으니까, 즉 관절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키우자라고 많이 생각하시고 자기들 본인이 운동하러 갈 때 데리고 가세요. 맞아요. 간식 주면서 데리고 나가시고 계속 데리고 나가세요. 으쌰 화이팅. 운동으로 이겨내. 맞아요. 관절이 좋은 상태에서 쓸개골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한다? 가장 베스트. 아주 아. 운동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쓸개골이 빠진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한다? 근육도 얻을 수 있고요. 건강도 해집니다. 다만 관절은 빨리 망가집니다. 물론 이제 삶의 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실개골 탈고 있다고 해서 산책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라 이런 건 또 아닌데 운동을 많이 시켜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키운다면서 이 채널을 하는 거고, 거기에 아주 걸맞는 사람이 오셔서 무릎 얘기만 지금 한 2시간 하시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 됐습니다. 네. 오늘 그 사실 쓸개골 탈구는 되게 생소한 그런 얘기였을 텐데, 고양이 키우는 집사분들한테는 네. 오늘 뭐 얘기 들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듣고 나니까 쓸개골 탈구가 뭔지 누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주변에 강아지 감사합니다. 키우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줄 거고, 저도 걸어다니면서 뒷다리만 보고 다니려고.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합니다. 오늘 이정엽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수술도 많이 하고 진료도 많이 보고 온 상태에서 조금 피곤해서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족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 가족이 여러분께 전달하셔서 그게 너무 좀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심층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말을 덜 했어요. 제 강아지 산책시키러 밤에 보통 잘 나가거든요. 저는 다른 강아지 산책할 때 뒤만 봐요. 아, 얘는 산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해주시나요? 말 못하죠. 말을 못하죠. 아, 말해주면 안 되나? 웃긴 거는 얘가 너무 배가 아파서 왔는데도 다리만 보여요. 저는 사실 뼈를 만져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오늘 어떤 무릎이 나한테 올까? 뼈에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아.